오늘 두 번째 역은 방어지역인데요. 헤르메스타 하창한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뭐 방어적인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네.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방어주로 하면 뭐 금융주, 통신주, 뭐 예전에 음식료 이런 거잖아요. 네네. 금융주 얘기를 먼저 얘기하면 미국의 금요일날 은행들 실적 괜찮았어요. 주가는 오르다 떨어졌는데 국내 은행들도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다 저평가잖아요. 그 얘기는 인즉슨 뭐 실적이나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했을 때 주가가 반영을 잘 못한다는 거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융주를 투자하는 주 요인이 앞서 말씀해 주신 이제 배당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상 지금 시점이 과연 배당 투자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인가? 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따라서 약간 뭔가 해지에 대한 그런 느낌으로 배당주 관심을 가지실 수는 있지만 이미 이제 3분기 배당 낙일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주가가 쭉 오르다가 그 배당락 이후에 좀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말 배당이 또 많기 때문에 거기서 좀 그 변동수가 많다라는 부분을 일단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쪽에서의 일단 실적은 좋았습니다. 주 요인 자체가 이제 금리 상승에 따른 예대 마진 증가, 그리고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흐름들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좀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배당 성향 자체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또 이런 정책적인 좀 풀어짐들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금융주들이라든지 증권주에 좀 강력한 트리거로 작용이 된 것 같고, 또 특히나 이제 최근에 키움증권에서 자사주 소각과 이제 배당에 대한 여력을 굉장히 확대한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주가가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배당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는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찬바람 불 때 배당주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배당주를 투자를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1월 달이 제일 바쁘거든요. 왜냐하면 권리락 이제 배당락일 지나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이게 1월에서 2월 사이에 주가가 진짜 많이 올라요. 그다음에 그때 한번 시세 차익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기 배당 락이 있기 전부터 좀 올랐다가 이제 배당 있을 때마다 좀 정리하는 이런 기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시기에는 지금보다는 그때를 노리시는 게 훨씬 더 낫고, 지금은 이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지금 했을 땐 재미를 못 볼 확률이 더 높다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사실상 고배당주가 많아요. 뭐 작년이랑 뭐 올해는 약간의 좀 성향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한 최근 2년 사이로 보면 한 7에서 많게는 한 9.7%까지 이렇게 좀 밴드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은행주들이 한 8.5% 정도, 8에서 8.5%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유지만 되더라도 사실상 고배당,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고배당 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메리트가 없지는 않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좀 어느 정도 해주신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좀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 배당 매력을 쫓아서 금융주의 강세를 보인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시점은 투자할 만한 타이밍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당에 대해서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게 사실상 이제 배당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이 연간 배당률이 8%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15.4 배당 이 세금을 빼잖아요. 그렇겠지만 한 6%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기말 배당이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짧은 기간에 그만큼 수익을 얻는 것도 많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8일에 이제 장 마감, 그 장을 종결짓기 이틀 전에 배당락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락이 엄청 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월배당주 또 아니고 이제 분기 배당주도 좀 타격이 큰데 특히 기말 배당은 특히나 큽니다. 그 갭 차이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배당 투자하는 것보다 그 배당락 이후에 빠지는 게 더 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 이 단기적으로 한 이 연차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 배당주의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배당주는
연차를 늘려야 의미가 생기는 투자 방법. 그러니까 회차가 많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그게 좀 쉽지 않은 게 어쨌든 회차 자체가 여러 번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게 뭔가 수익이 나면서 어차피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또 투자할 만하죠. 어차피 시장 안 좋고 어차피 주가 빠질 거야.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해지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배당락이 빠지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당에 대한 금액이 첫 번째 이제 실적 지나서 3월, 4월 달은 돼야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배당이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일부 물음표가 좀 생길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주 투자가 어렵다니까요. 지금 표 보여진 것처럼 그렇습니다. 뭐 국민은행, KB금융 6.2%, 우리금융 9% 수익을 그대로 과실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건 뭐 엄청 대박이죠. 그쵸. 근데 네. 예, 9%, 6% 배당 얻었는데 주가가 15% 빠지면 그죠? 주가 가만히 안 있어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빠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배당만을 위한 그 매수 전략은 유효하지 않고 오히려 네. 그것 때문에 떨어질 때라든지 그죠? 그렇죠. 예. 미리 사놓고 배당의 기대감으로 올 때 팔아주거나 그렇죠. 이런 예. 발상이 필요한 거고요. 맞습니다. 그럼 은행주 가운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좋게 보시는 기업은 어디예요? 네, 일단 하나금융 지주를 좀 선택을 했는데 네. 일단은 4대 금융 지주를 다 좋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배당 성향도 비슷하고 네. 어쨌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율 자체가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25% 이상 되는 기업들이 많아서 일단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상반기에 1,200억 원에 대한 배당을 이미 이제 납입을 한 상황이고 연간 배당금이 지금 3,6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는 리포트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8.5%. 낮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1,500억 원이 있거든요. 그거까지 포함을 하면은 배당 성향이 33%. 상당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선 충당금 관련된 이슈가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발생한 거에 대한 충당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일단은 일부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면 오히려 환입이 되면서 장부가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저는 플러스 알파로도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하나금융 지주를 좀 토픽으로 꼽아는 드리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네. 전략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배당을 보고 사는 전략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 은행주 말씀하셨고 은행주나 보험주는 조금 결이 비슷하고 네네. 증권주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증권주가 뭐 아시겠지만 일단은 시장 자체가 좀 죽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배당이 잘 나오려면은 실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거래대금도 줄고 하면 아무래도 증권주 입장에서는 조금 더 타격이 생길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뭐 파이낸싱이라든 PF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조금 수익이 만들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증권사들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이제 매매 차익과 또 신용에 대한 이자로 돈을 상당히 많이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 자체가 냉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면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게 줄어들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 이제 배당 성향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주도 배당은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삼성증권 뭐 그다음에 대신증권 이런데 네, 배당 신형 이런 굉장히 높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당을 노리고 배당은 수익은 얻었지만 주가가 밀리면 답이 없다. 그러니까 연초에 배당락되고 오히려 급락할 때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급락 많이 했다 올라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나 내년엔 또 그게 그 전략이 먹힌다고 담보는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어려운 측면인데. 네, 맞습니다. 예, 배당주, 은행주 얘기해봤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조선주 좀 여쭤보고 조선주, 싶은데요. 예. 왜냐하면 10년 만에 슈퍼 호황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와줬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오늘 장에서는 장중에 강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최근에 한 달 새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이 조선주 한 달 동안에 주가가 부진했던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실적이죠. 네, 3분기 실적이 특히나 이제 매출단에서는 한 자릿수가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한 뭐 이제 하나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2에서 한 3%가 예상되고 매출 준다고요? 네, 매출. QOQ로? 네.
그리고 그 이제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개사를 합산을 했을 때 작년 대비했을 때는 한 5, 60% 정도까지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좀 물음표가 생기는 거고 아시겠지만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헤비테일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도를 할 때를 가장 많이 돈을 받기도 하고 이 거래대금 자체를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최소 나눠서 납입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주 받은 거는 2년 전, 최소 2년 전에 받았던 것들이 좀 작용이 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조선가 가장 높은 거 그리고 이제 LNG선이나 이런 수주가 많이 오는 거에 대한 효과를 아직은 좀 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저번 주에 좀 변동성이 심했는데 하루는 이제 수주가 잘 될 것 같다라는 기사 나왔을 때 좋았고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땐 주가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이제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실적 발표가 아마 11월 중순 정도는 돼야 아마 나올 예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신규 매수자는 조금은 관망을 해보실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뚜껑을 열어놓고 봐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뭐 이 인센티브 관련된 이슈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노이즈가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요번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4분기나 뭐 빠르면 4분기, 늦어도 1분기 정도에는 반영이 될 거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조금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조선주가 이제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좀 조정 좀 받으면 사야겠구나 해서 조정 받았을 때 샀더니만 미끄러졌어요. 그죠? 주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네. 근데 지금 국제 유가가 오르잖아요. 물론 지정학적 이유도 있지만 보통 유가가 오르면 조선주에는 좋은 작용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잘 안 먹히나 봐요. 일단은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반영이 돼서 일단 주가에 좀 일부 좀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이제 원유 추진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요. 그게 또 고부가선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해양 플랜트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조선주는 이제 유가가 상승을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해사기구에서 환경주의를 올해도 더 강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원유 추진선이라든지 뭐 이런 LNG 선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앞서서 헤비테일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좋은 부분들이 이제 2년 뒤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른 좀 시차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적으로 지금 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반영이 될 때까지는 조금은 좀 천천히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조선주들이 저점 대비세 100%는 기본적으로 다 상승력이 나왔잖아요. 연간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단기 실적 기대감은 충분히 좀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내년에는 올해보단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갭 자체가 얼마나 이제 속도 부분이 좀 빨라지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지금 이제 카타르에 대한 2차 수주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한 40척 정도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일부에서는 요 수주에 대한 규모 자체도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연간 수주 목표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확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추가적인 기대감은 생길 수가 있다. 근데 이 역시도 일단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수 타이밍을 좀 더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 만약에 이제 조선주를 정말 3년 이상 보신다 그렇다면은 뭐 지금부터 분할 매수 하셔도 상관은 없죠. 근데 이왕이면은 좀 3분기 실적을 보신 다음에 투자를 해도 전혀 늦지 않다. 왜냐하면 산업 사이클 자체가 길기 때문에 상승을 계속 할 때는 기대감이 강할 때는 빠르게 쫓아가 보실 필요가 있지만 지금 약간은 좀 투신 자체가 시장 자체가 약해져 있고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굳이 뭐 미리 접근해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그럼 이슈. 조선주가 좀 돌아 나올 수 있는 뭐 시황도 그렇지만 정책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좀 상승을 기대할 만한 요인들은 없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기대할 만한 포인트는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제가 이제 지나가듯 말씀드리긴 했지만 국제해사기구에서 환경주의를 강화를 시켰다라는 게 환경규제. 이게 엄청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노후 선박들이 속도 자체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일정 이상 내면은 이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게 해양이 또 버려지고 하다 보니까 뭐 스크러바라는 탈 장치를 하더라도 그게 오염수가 방류가 되고 그래서 항구에서 아예 그냥 입항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배가 되는 거죠. 근데 수요는 그러니까 근데 그 운행을 해야 되니까 LNG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LNG 수주 퍼센테이지가
70%를 그냥 넘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선에 대한 전체적인 수주량 자체는 작년보다 줄었지만 퍼센테이지는 항상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나타나면 결국엔 친환경 선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최근에 뭐 메탄올 선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암모니아 선이라든지 LNG 선보다 약 16%에서 26% 정도 성과가 비싼 수주도 이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조선업은 좋다. 다만 이게 산업에 반영되는 시기 자체가 나눠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의 시차는 좀 두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를 좀 핵심으로 기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중에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조선주의 새로운 먹거리로 관심이 커졌었는데 친환경 선박 수요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그럼 유효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유효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조선업이 이제 2020년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LNG 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뭐 암모니아 선이라든지 뭐 메탄올 선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뭐 워크사에서도 이번에 메탄올 선을 실제로 인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그 주문을 했고, 이제 HMM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6대 이상의 그런 메탄올 선을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슈들이 앞으로도 더 확대가 될 것이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은 충분히 유효하고, 그러니까 왜 우리 지상에서 전기차로 계속 전환을 하고 있고 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설치량이 계속 늘어난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핵심은 환경이다. 그리고 환경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밖에 없고 주요 정책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선박들이 이제 친환경선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2차 전지가 그렇게 핫하고 기대가 됐고 그 기대감이 생겼던 이유가 이렇게 많은 내연기관 차량들이 전부 다 전기차로 바뀐다면 이 수량이 얼마야 이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조선도 그런 기조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주가 뭐 시장 영향도 있지만 10월 들어서 많이 빠졌네요. 네. 조선주는 그렇다고 치고 기자재도 뭐 같이 맥을 못 칩니다. 이제 조선이 못 움직이니까 기자재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기자재는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피팅 업체는 좀 따로 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 배를 만드는 뭐 이런 기자재 쪽은 아무래도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처럼 이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업황 자체가 조금 둔화된다라는 그런 느낌만 보여도 사실 같이 좀 눌리거든요. 근데 이제 피팅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풍력 쪽도 풍력 쪽도 이제 수요가 있고 하니까 기자재 안에서도 좀 나누시긴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조선업이 상당히 좋을 때 움직였었던 게 뭐 LNG 본행제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엔진이라든지 결국에 선박의 출하량 자체가 늘어나는 쪽에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탄력도가 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그쪽 기자재는 조금 같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피팅 업체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플랜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애초에 조선주들이 못 움직일 때 피팅 업체들은 먼저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고 증권사 리포트도 굉장히 목표 주가가 높습니다. 피팅 업체들은 뭐 대표적으로 성강밴드 같은 경우는 14,000원, 15,000원 정도 주가 움직임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게 목표 주가가 지금 22,000원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12,000원일 때도 목표 주가 21,000원으로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될 정도로 사실상 목표 주가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또 개별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두 개의 모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안에서도 조금은 나눠서 좀 부분에서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주하고 조선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금융주는 지금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는 아닌 거라고 얘기하셨고, 조선업종은 지금 그러면 섹터 전체에 대해서는 관심주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섹터 전체에서는 중립이야? 저는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 장기 투자 섹터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업은 저는 3년에서 5년 정도 투자했을 때는 가장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매수 의견 유지. 네, 조선주. 그러면 조선주 가운데 관심주 선호주는? HD 한국조선해양을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플랜트를 보신다고 한다면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이 조금 더 빠를 텐데 저는 그냥 이제 조선에 대한 수주 그 하나로 좀 포커스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현대사모중공업을 제가 제일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일단 연간 수주 목표치를 이미 220%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부분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그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둔다라고 하신다면은
HD 현대 이제 HD 한국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현대미포조선도 요번에 좀 실적이 안 좋았어요. 이게 단발적인 이 비용이 발생을 했고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올해 이제 단기 물량이 한 56%가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신조선가가 가장 빠르게 또 접근이 돼요. 왜냐면 이게 중소형선이고 차라리 이 인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회전이 상당히 빠른데 요게 이제 내년 정도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는 리포트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조선해양 자체가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들의 흐름들이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사들 중에서 가장 좀 묵직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사무중공업 자체가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궤도에서 피해가는 부분과 또 생산 시설이 가장 최신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생산 능력도 가장 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수주 부분도 상당히 좀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무겁지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묵직하게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종목을 좀 보시겠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사실 고점 대비했을 땐 일부 좀 주가에 하락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눌림목 매수하시기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조선업에서 어쨌든 흔들림이 나올 수 있는 주 포인트는 실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서 사시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사실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조금 더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약간 지주사 중간 지주격이 있고요. 더 지주사는 이제 HD 현대잖아요. 네, HD 맞습니다. 현대 네. 지난번에 뭐 로봇 모멘텀도 있고 주가 급등해서 봤는데 어유 주가 엄청 많이 빠졌네, 그죠? 네,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주 가운데서는 가장 좀 묵직하게 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은 HD 한국조선해양. 네. 줄여서 한조해. 한조해. 예,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수익을 제대로 좀 내줄 수 있는 섹터다. 네. 네, 조선주 얘기까지 하창한 본부장님과 말씀 나눴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